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폭등을 하면서 이제 자산을 많이 늘리신 분들이 많죠. 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부동산 투자, 아파트 투자, 갭 투자를 통해 가지고 자산의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누구는 1억을 벌고 싶다, 누구는 10억을 벌고 싶다, 누구는 100억을 벌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부동산에 관심을 많이 갖는 사람들이 늘어났는데요. 임성배 TV. 보동과 텐데크. 저는 부동산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이제 부동산을 통해서 부자가 되고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23살 때 부동산을 진입을 하면서 정말 많은 돈을 가지고 계신 분들, 성공하신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고, 내가 부동산 관련된 일을 한다면 또는 사업을 한다면 나도 그들과 같이 부를 좀 많이 단기간에 늘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집중을 했었고, 꽤 오랜 시간 동안 부동산의 일들을 하고 부동산을 통해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만 굉장히 깊이 있게 제가 경험을 하고 노력을 했는데요. 최근에 많은 분들이 부동산의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이제 상승장만 겪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통해서 자산을 많이 늘릴 수 있다는 확신, 믿음, 이런 것들이 생긴 것 같아요. 물론 저도 23살 때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집중을 하고 최선을 다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죠. 그러면서 정말 어려운 그런 시간도 지나고 버텼었는데요. 최근에는 부동산의 가격이 일부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무리해서 투자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멘탈이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면 어느 정도 인고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씨앗을 뿌린 다음에 바로 하루아침에 많은 열매를 얻으려고 하면 그거는 욕심인 거죠. 상승장의 부동산을 샀건 하락장의 부동산을 샀건 침체기에 내가 용기를 냈건 어쨌거나 일정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내가 수익을 내고 있는지 내고 있지 않은지 명확한 기준점이 아마 생기게 될 겁니다. 물론 작년에 많은 가격, 높게 오른 그 부동산의 가격을 지불을 하면서 부동산에 투자를 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을 받고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가격이 하락 조정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많이 못 남기고 실수를 하고 그리고 수익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은 이 부동산에 씨앗을 심은 지 얼마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내가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에는 장기 투자를 하는 게 맞고, 그리고 물론 주식과 같이 단타 매매처럼 이제 갭 투자를 통해 가지고 단기간에 2년마다 또는 1년마다 단기간에 팔고 사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일정 시점을 정해놓고 그래도 오랜 기간 동안 가지고 가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그리고 부동산을 사고 하나 두 개씩 늘리면서 자산의 재화 중에 내가 입지가 좋은 부동산의 개수를 늘려가는 것, 모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 역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기 매매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남기기보다는 입지가 좋은 곳 또는 앞으로 개발 호재가 있는 곳들의 부동산을 청약을 통해서 또는 경매를 통해서 제가 사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런 개발이 이루어지게 됐을 때 지가 상승이나 전세가 상승을 통해 가지고 그 전세에 대한 이득분을 제가 또 가져오고 그걸 통해 가지고 또 자산의 규모를 늘려가는 방법들을 제가 쓰고 있는데,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통해서 뭐 70억을 벌었다, 100억을 벌었다, 뭐 200억을 벌었다 하는 얘기들이 너무나 쉽게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본인도 이제 자산가가 되고 싶은 거죠. 또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남기고 싶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한데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께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 달에 100만 원 모으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대부분의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모으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저같이 자녀가 둘에 외벌이 있는 경우에는 돈을 이제 직장 생활 평범한 일을 해가지고는 한 달에 100만 원 모으는 거는 고사하고 마이너스 생활비가 계속 쌓아 나가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100만 원 벌기도 쉽지가 않은데, 모으기도 쉽지가 않은데 1000만 원이 아닌 1억을 벌고 싶다, 10억을 벌고 싶다, 100억을 벌고 싶다?
어쩌면 그거는 단기간에 욕심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긴 시간 동안 내가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한 후에 레버리지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야지, 그리고 상승장이나 운대가 어느 정도 맞아줘야지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큰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물론 최근에 컨덤 점프를 했죠. 폭등이 일어났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내가 투입하는 비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안전하고, 왜냐하면 더 좋은 부동산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안전한 부동산을 살 수 있고, 이런 안전한 부동산을 사면서 이제 시세 상승과 같이 맞물리게 된다면 2배, 3배의 상승을 할 수 있는 컨덤 점프를 느낄 수 있는 것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자산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동산 자산을 통해 가지고 부를 늘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많은 분들이 책에서도 부동산의 임대 사업 시스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부의 추월 차선이라고 하는 정말 명저서에서도 그리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같은 경우에도 이 자산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임대 시스템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실거주를 하고, 그리고 전세나 월세를 통해 가지고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자산을 늘릴 수 있는 하나의 재화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최근에 이렇게 폭등장 속을 경험을 하면서 너무나 자산을 갑자기 급등시킨 사람들, 급등시킨 분들의 얘기들을 많이 접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자산이 1억이었던 사람이 10억이 되고, 10억이었던 사람이 100억이 되고, 70억이 되고, 80억이 되고 하는 얘기들을 무용담처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많은 준비를 하고 운이 플러스 돼가지고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런 결과를 낳기에는 누구나 다 모두가 그런 결과를 낳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항상 기초가 되는 중요한 것은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20년 동안 경험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상승장과 하락장에서 버틸 수 있는 나의 마인드, 그리고 내가 부동산을 사는 데 있어서 누구의 얘기를 듣지 않고 내가 이 부동산이 꼭 필요한가, 그리고 이 부동산을 통해서 나중에 내가 매도 처리할 때 내가 이 부동산을 원하는 것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부동산을 원하는 부동산인가, 그래야지 내가 지금 보기에는 좋지만은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부동산을 싫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상가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상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도 이제 상가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입문을 했지만, 상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좋아 보이지만은 상권이 흐른다는 거예요. 부동산도 생물처럼 흐른다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상권 같은 경우에는 핵심 상권 말고 다른 곳에 또 다른 상권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리고 새로운 상권들이 추가되게 된다면 기존의 상권이 아주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공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월세를 낮춰도 이 상가들이 만약에 임대를 맞추지 못하게 된다면 굉장히 큰 리스크를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남들이 좋아하는 부동산, 그리고 남들이 누구나 원하는 핵심적인 이런 입지의 부동산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1억, 10억 이렇게 큰 돈을 너무나 작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누구나 1억을 다 벌 수 있고, 누구나 한 달에 월 1,000만 원을 벌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극소수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100명 중에 100명이 모두 다 월 1,000만 원을 벌고 1억 원의 자산 가치를 늘리고 10억 원의 자산 가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일부 극소수의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모두가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은 그 모두가에는 100명 중에 상위 몇 퍼센트만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런 경쟁 속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양극화를 형성하면서 더욱더 부를 가져가게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통해서 수익을 많이 남긴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제 영상에서 늘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고 청약 당첨이 되거나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한테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있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제 내가 청약 당첨이 되거나 경매로 내 집을 마련하거나 매매를 급매를 통해서 내 집을 마련했다면, 이제는 상승장이건 하락장이건, 예를 들어서 지난 3년 동안 폭등을 했던 상승장에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좋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지출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왜? 옆에 있는 갑돌이 아파트 맛있는 거 좀 사주고, 내 아내한테 좀 명품백도 하나 사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왜? 내가 산 부동산, 내가 실거주하려고 하는 내 집 마련을 성공적으로 했고 3억 원에 샀던 아파트가 6억 원이 됐으니까 내가 마치 3억 원을 번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실제로 3억 원 번 게 맞습니다. 그때는 3억 원이 번 거예요. 하지만은 지금과 같이 조정을 받고 하향 국면으로 오게 된다면 3억에서 6억 갔던 게 4억이나 5억이 됐겠죠. 떨어졌으니까. 그랬을 때는 지금 역시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남길 수 있었지만은
최고 금액에 샀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했다가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돼서 부동산을 사는 행위 또는 내 집 마련을 하는 행위, 그리고 내가 뭔가 투자를 했다는 행위 자체는 내가 부를 늘려가고 있지만은 이거를 현금화하기 전에는 내 돈이 아니라고 하는 마인드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청약이나 경매나 급급매를 통해서 내 집 마련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부동산 가격이 1억, 2억, 3억이 올랐다고 해가지고 돈을 번 것이 아니라 내가 대출을 통해 가지고, 내가 대출 비용을 통해 가지고 더 지출하는 비용이 늘어난 거예요. 내가 대출 비용이 더 늘어나고 내가 더 자산의 규모는 부채와 플러스 해가지고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은 내가 감내해야 되는 금액들, 현금 흐름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더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현금의 흐름을 잘 통제하는 것이 굉장히 기본이 돼야 되고, 마인드 세팅을 통해 가지고 부동산의 상승장과 하락장 속에서 내가 원하는 부동산, 입지가 좋은 부동산을 선택하고, 그렇게 선택한 부동산, 그렇게 씨앗을 뿌린 그런 씨앗 같은 경우에는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은 내가 조금 버틸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좀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죠. 제 아이가 이제 10살과 7살인데 제가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학교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유치원 생활도 잘하고, 피아노도 잘 치고, 영어도 잘하고, 그렇게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모든 것들을 시간이 지나가면서 습득하고, 그리고 실패하고, 그 실수하고, 그 과정 속에서 계속 시간을 버티다 보면은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고, 내가 집중하는 것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투자라고 하는 거, 이런 부분들도 누구나 단기간에 1억, 10억을 벌려고 노력을 하죠. 물론 운이 좋은 극소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 있지만은 20년을 경험한 저 역시도 항상 늘 두려웠다고 말씀을 드렸죠. 부동산을 투자하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뭐 청약을 신청한다거나 경매 입찰 법정에 간다거나 급기매를 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거래 조율을 할 때 늘 두렵고 초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의 경험치들이 좀 쌓이면서 상승장과 하락장을 경험해 보면서 어느 구간에서 내가 더욱더 집중해야 되는지, 물론 이런 부분들은 상승장보다는 하락장에 더 집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하락장 속에서도 내가 어떠한 가격 금액대가 왔을 때 내가 기준점을 정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남들이 다 공포감에 쌓여 있을 때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죠.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이 조금 조정을 받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 조정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물론 3년 동안 급등했던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을 받고 그렇게 떨어졌으면 좋겠죠. 하지만은 그것은 그 아무도 누구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된 자, 그리고 내가 기다리면서 기회를 포착하는 자, 그들만이 이 달콤한 열매를 따먹을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결코 얼마 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리고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1년 뒤가 될지 2년 뒤가 될지 5년 뒤가 될지 뭐 6개월 뒤가 될지 모르겠지만 반등을 하고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가는 시점이 왔을 때는 그때 낮은 가격대를 받던 사람들이 절대로 내 집 마련 못 하겠죠. 그리고 투자를 계속했던 사람들, 그리고 주택을 계속 핵심 지역의 주택을 상급지로 이동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 지금도 여전히 현 상황에서 내가 어떤 상급지로 갈 수 있는지를 체크하고 어떤 레버리지를 통해 가지고 어떠한 지역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목표를 아마 설정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이 가장 집중해야 될 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올 하반기 시장, 내년 상반기 시장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만약에 그때도 더 큰 폭으로 가격이 조정될 수 있고 뭐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때 거래가 만약에 이루어지면서 약간 지금까지 떨어진 가격이 소폭 상승하게 된다면 그 이후의 시장은 만약에 정책 변수하고 맞물리게 된다면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는 조정받고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죠.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부동산이 반등할 수 있는 여지는 없어요. 지금 현재는. 하지만 그런 여지가 생길 수 있는 그 시점이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시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지금 현재 1억 벌기, 10억 벌기, 부동산 통해서 너무 욕심을 많이 내려고 했던 분들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그렇게 어려움에 처하고 무분별하게 갭 투자를 하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버틸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버틸 수 있다면.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레버리지를 너무 극대화해가지고 버틸 수 없는 갭 투자 여러 채들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두렵겠죠. 힘들겠죠. 지금 아마 굉장히
심적으로 위축이 되겠죠. 하지만은 안정적으로 재테크를 하신 분들, 올바른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부동산의 개수를 늘려가거나 아니면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렇게 두려워하는 분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상승장만 경험을 했었는데 이번에 하락장, 조정장을 처음 느끼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한테는 지금 멘탈을 잡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공부의 시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락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댓글들이나 다른 유튜버 분들의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정말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 그리고 경험치가 많은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무주택자 분들, 그리고 지금 상승장에서 뭔가를 사지 못했고 기다렸던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영상들을 보고 댓글들을 남기고, 그리고 앞으로 어느 정도 전략들을 짜가지고 관망을 하려고 하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상승장과 하락장을 모두 겪어보고 부동산을 투자하고 내가 용기 낼 수 있는 분들이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 부동산 재테크를 통해서 정말 1억을 벌고 10억을 벌 수 있는 본인만의 재테크 전략들, 그리고 본인만의 부동산 그 가치관들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과 같이 지금은 뭐 큰 폭으로 부동산이 떨어진 것도 아니죠. 그리고 정말 제가 느꼈던 2008년도의 부동산 시장은 정말 조정기가 4, 5년이 계속됐기 때문에 부동산을 사면 그냥 미친놈이었어요. 부동산을 사면 그 사람 완전 미친놈 취급을 받았던 그런 시장이죠. 하지만 지금은 급금매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모두가 다 안 좋은 시장이라고 봤던 그런 시장이 도래하게 된다면 건설사에서도 공급을 안 하죠. 왜? 분양을 할 수가 없는데 어느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고 홍보를 하겠습니까? 아예 공급이 아예 위축이 되고, 청약 같은 경우에 미분양 물량들, 핵심 지역들 같은 경우에도 미분양 물량들이 막 쌓여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두 다가 부동산을 외면하는 시장, 그런 시장이 다시 올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시장이 오기 전에 그런 것들을 경험했던 부동산 투자자분들, 그리고 재테크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런 시장이 올 때쯤이면 아마 그런 부동산들을 다 소화시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보다는 좀 더 빠른 템포로 움직여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2008년도부터 2012년도에 최저점의 부동산의 상황들을 보면서 아마 경험을 했던 부동산 투자 고수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바닥 시점이 올 때까지 아마 기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만약에 봤을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이런 공포감의 시장이 온다면 2008년도에서 2012년도까지 그 침체기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누구나가 바닥기라고 생각했던 시점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 전 타이밍에 움직일 것 같아요. 아마 저와 같은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그때를 경험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똑같은 생각을 하고 포지셔닝을 한 상태에서 기다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상승장만 경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다 찍고 올라갈 때를 보고 이제 움직이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바닥을 찍고 올라갔을 때는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정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그때가 내가 정말 살 수 있는 집, 그리고 내가 정말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살기 위한 그런 도구로 내 집 마련을 한다면 그때의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지금 부동산 시장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비가 많이 오는데 비가 오니까 제가 비닐하우스에서 옛날에 살았던 그런 기억도 많이 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정말 올바른 마인드를 정립해 가고 많은 좋은 책들을 접하시고 많은 영상들을 접하셔가지고 이렇게 편식해가지고 영상들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 영상들을 보시고 여러분들만의 재테크 마인드를 정립하시고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되고 상승된다고 해가지고 한쪽으로 계속 편향된 생각을 갖기보다는 양면성의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만의 부동산의 투자 철학을 하나 두 개씩 만들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